제시문을 잠깐 볼게요. 제시문. 마찰 없는 평면에서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에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한다. 아, 그렇구나. 나도 알아. 라는 거 나오네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 다 아는 거죠. F는 ma다. 뭐 당연히 물리하는 사람이면 모르면 안 되겠고요. 등가속도 운동 관련한 요 식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있고, 물체에 힘이 가해질 때 그 힘, 벡터량이라면은 뭐 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벡터량은 이렇게 성분 분해가 가능하다. 뭐 어떤 값,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두 가지 서로 수직인 벡터 분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또 나오고요. 원운동하는 물체는 구심력을 이런 식으로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나다라 마까지 요 제시문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은 안 되는, 아니 뭐 당연히 원래 알고 있던 건데 싶어요. 그러는데 바가 원운동에 대한 해석을 아직 잘 못하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아, 이거 설명을 조금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거는 뭐 그냥 이만큼밖에 안 해줬네, 뭐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연습 안 돼 있는데 하는 약간 당황스러운 그런 제시문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는데 1번 문제에서는 물체 이러이러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최대 높이가 이렇게 해서 0.15m라 그랬을 때 중력가속도는 10 대입 잘 해가지고 충돌하는 위치 한번 잘 구해보세요.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수능 물리원 문제라고 해도 별 문제 없는 거고요. 일반적인 수능 물리원 문제일 경우에 난이도로서는 중상 정도,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고 역학 부분에서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도 있는, 약간은 그래도 계산이 필요한, 암산만으로는 안 되는 문제였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딱 보면은 중앙대학교, 명문 중앙대학교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1번 문제를 틀릴까요? 어지간한 계산 실수 안 하고는 요거는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 과정에서 100점 요소를 얼마나 잘 건드렸느냐, 그래서 점수를 깎이지 않고 다 획득을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문제 풀어보고 분석해보고 해가지고 알 텐데, 뒤에 해설 봅니다. 해설 보니까 어제 풀어봤었던 동일 학년도 같은 해에 중앙대에서 나왔었던 문제들은 다 15점짜리 두 문항이 555 100점 요소 3개가 5점씩으로 돼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요거 보니까 33333 일단 100점 요소가 5가지로 분류가 되네요. 각각에 대해서는 3점씩이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채점 요소를 얼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술을 했어야 되는지, 위에 예시답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이러하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것들이 다 밑에 있는 5가지 채점 요소, 배점 요소의 대응이 어느 정도 되겠죠. 딱 맞는 건 아닌데 그렇게 다 대응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채점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두 물체 충돌할 건데, 충돌 전후 운동량 보존 법칙을 바르게 기술한다. 그 부분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거, 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바로 쓰고 있다. 이 경우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아, 충돌할까 대충 성립하지 이러는 것보다도 충돌 과정에서 두 물체의 속도 변화, 운동량 변화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작용 반작용 힘 이외에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는 작용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러면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에 보존된다. 이런 것들 더 곁들여서 써야 3점을 다 얻어갈 수 있는 거지. 그냥 운동량 보존 법칙 언급만 한다면은 얘기했었죠. 해당 항목에 대한 절반 이하의 점수 1점 이 정도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각 구간에서의 물체 운동을 바르게 기술한다. 이거를 빠뜨리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요 각 구간에서의 물체 운동을 바르게 기술한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과서나 다른 책에서도 운동의 기술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야, 이 기술이 뭐냐? 기술이 뭐예요? 아유, 요즘 학생들 어휘력 떨어지고 뭐 그렇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려고 보고요. 운동의 기술 뭐야? 이런 말 처음 들어요? 아무튼 여기도 나오니까 이제 처음은 아니죠. 운동의 기술 뭐예요? 운동의 스킬이야? 야, 이렇게 하지 운동을 효과적으로 잘하면 프로 선수도 될 수 있고 올림픽도 나가고 메달도 따고 그럴 수 있어. 그런 얘기니? 그게 아니라
기록할 기, 서술할 때 서술 해가지고 운동에 대해서 쭉 풀어서 내가 서술로서 관련된 내용을 쓴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한다 또는 운동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쓰긴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될까요? 일단 운동이라는 거는 스포츠, 뭐 헬스 이런 게 아니라 물리에서 얘기하는 운동은 사물의 움직임이죠. 운동, 움직임을 서술한다. 움직임에 관련된 것들을 서술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물체가 움직이는 궤적 필요하고요. 요거 원운동이네, 타원운동이네, 직선운동인데 직선 따라서 경사의 직선 따라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면서 느려진다, 올라가면서 빨라진다, 내려갈 때 어떤 힘을 받는다. 궤적을 따라가는 동안에 속도가 어떻게 된다. 속도가 일정하다, 변한다면 가속도가 있을 것이다. 요런 것들, 요런 게 운동의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궤적의 모양, 빨라지냐 느려지냐, 빠르냐 느리냐, 누가 누구보다 빠르냐 느리냐, 높이는 올라가냐 내려가느냐, 여기까지가 운동의 기술이고 힘에 관한 얘기도 들어갈 수가 있긴 있어요. 물체가 요 과정에선 이런 힘 받다가 요 때는 힘 이렇게 분해해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알짱을 받다라는 것도 기술을 할 수가, 서술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런 운동의 기술을 분석하는 단계로 사실은 넘어가는 겁니다. 운동 자체를 본다는 거는 궤적의 모양, 직선 운동이냐, 포물선 운동이냐, 원운동, 타원 운동이냐, 경사 따라가냐, 수평으로만 이동하느냐, 그 빠르기가 어느 정도이며 그게 일정하냐, 변한다면 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까지가 운동의 서술, 설명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물체들은 이렇게 충돌해서 올라가는데 이때쯤에는 물체는 이렇게 되고 올라가면서 속도 어떻게 되다가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최고점을 찍을 거예요. 전반적인 얘기도 요구를 하네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에서 깔짝깔짝 언급하거나 언급도 안 하거나 뭐 이렇게 하니까 요 과정에선 식 따다닥, 요 과정에선 식 따다닥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연히 충돌하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멈춰서 같이 가고 뭐 이러는 것들 아니고 뭔가 충돌하면 속도가 변하고 나름 가다가 올라갈 때 느려지다가 나도 이제 따라 올라가다가 뭐 충돌할 수도 있고 찍고 내려오고 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전체 문제 운동의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물체별 운동의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약간 복잡한 식으로 나타날 때는 이런 것들 서술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고 무려 15점 중에 3점의 배점을 주고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 이제 중앙대에서 이거 발표한 자료하고 계속 얘기를 하죠. 내가 이런 문제는 이런 것도 들어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측에서 나는 이런 거 이렇게 채점해 라고 하는 거 얘기한다는 거 주의하면서 전반적인 개요, 쉬운 문제일수록 이런 부분에서 3점 얻어가느냐 마느냐가 결국엔 다들 다 점수 잘 맞을 텐데 이 부분에서 차이 나는 걸로 합격 불합격 또는 수석, 차석 뭐 이런 것도 다 결정이 되겠죠.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거 한 가지 강조합니다. 각 구간에서 물체의 운동을 바르게 기술하느냐, 이게 그런 뜻이었고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두 물체의 속력 간의 관계를 잘 구했냐, 구하고 잘 서술했느냐, 요거를 전반적으로 등가속도 운동만으로도 계속 풀 수도 있어요. 얘가 이렇게 가니까 뭐 이렇게 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느려지다가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멈춘 최고점 막 이런 것들 구할 수도 있는데 세 번째 요 내용에 대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자료에서도 나눠주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공부하고 그랬던 뭐 포물선 운동, 원운동 뭐 이런 것들 문제풀이 연습하는 거 중요하죠. 정답 맞춰야 되니까 중요하기는 한데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물체가 경사면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합니다. 요거는 미끄러져 내려갈 거예요. 요거는 올라갈 겁니다. 잠깐 요런 거 경사면에서 수평면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여러분들 물체가 이러이러하게 미끄러져 간다. 뭐 경사면을 따라서 운동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경사면을 따라서 미끄러지면서 이러이런 가속도로 운동한다면 할 때 미끄러져 운동한다라고 쓰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동을 하니까 미끄러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물체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여?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특히 이렇게 네모난 물체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알아서 미끄러져 가는 걸 볼 텐데
그림, 사파에서 물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면은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굴러간다라는 표현을 쓸 때 있습니다. 이게 논술이라서 문제가 되는 건데 굴러간다 그러면은 문제가 아예 틀려요. 왜? 굴러가면서 점점 빨리 회전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럼 회전 운동 속도가 생겨버려가지고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h가 보존이 안 돼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하는 회전 운동 에너지까지 더한 것까지가 다 보존이 되기 때문에 딱히 틀린 건 아닌데 얘가 굴러간다 그랬네? 이거 물체 운동 분석할 줄 모르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가지고 뭐라 그랬어? 어제는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볼 시험은 얼마 전에 본 수능과 달리 수능은 어떻게 봐?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실력차가 많이 나는데도 일단 똑같은 문제 푼 다음에 등급 나누게 돼 있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특정 학교, 특정 학과 지원한 다음에 볼 논술 시험은 누가 봐요? 누구랑 경쟁해야 돼? 누구랑 경쟁해야 돼? 그 학교, 그 학과 지원할 만한 학생들끼리 보죠. 엄청 잘하는 애들 이 학교, 이 학과 지원 안 해요. 엄청 못한 애들 아예 수시 안 씁니다. 그 학교, 그 학과 여러분들 적정을 하니까 썼겠죠? 합격할 것 같은데 하니까 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애들만 모여있으면 나랑 실력이 똑같은 애들끼리 경쟁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을 가지는 학생끼리 경쟁을 하는데 답을 맞든 서술이 적절하든 그 서술의 방식도 어지간하면 굉장히 비슷하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 다 같이 못 풀고 쉬운 문제 나오면 다 같이 잘 풀어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굉장히 이게 얇게 점수 분포가 굉장히 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1점 차로 진짜로 떨어지는 거예요. 1점 차로 떨어지고 1점 차로 붙고 2점 더 맞아서는 수석 합격하고 이렇게 해서 장학금 받고 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밀하게 주의할 필요도 있는데 차라리 내가 물체가 움직인다, 경사 따라 이동한다라고 그랬으면 몰랐을 거를 굴러간다라고 써버리면 이건 아닌데 싶으면은 똑같이 생긴 답안지들 가운데 감점 맞아서 바로 탈락입니다. 나는 어지간히 시험 잘 봤다 그래서 붙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실수도 안 하고 잘해야 실수한 애들 밑에 깔고 경쟁률 기본이 30대 1에서 50대 1이죠. 지원한 학생들 얇게 분포된 다들 실력 비슷비슷한 애들 가운데에서 상위 2% 3% 애들만 붙는다는 얘기죠. 얘들 수석하고 합불이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점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질 이상한 애들 말고 너무 상향 지원한 애들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를 또 해줄 필요가 있다. 이 수시 논술 보고 나서 문제 쉬웠어. 나 다 잘 풀었어. 붙을 것 같아. 그랬는데 발표해보면 떨어졌네.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수시 채점 어떻게 하는 건지 논술 채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약간 실수해서 약간 표현이 부족해서 조금 점수 덜 얻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항목별 0.5점, 0.5점 두 개 누적해서 1점 더 낮아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추가 점수 얻으면은 붙는 거고요. 물론 수리 논술까지도 잘 봐야 되기는 하는 건데 그래서 이 표현도 은근히 아무 생각 없이 풀 때는 그냥 실수로 들어가는 표현인데 요것도 주의해달라라는 얘기 하고요. 자, 요런 경우에 일단은 마찰력 공기저항 다 무시한다 그러고 매끄럽게 미끄러지기를 잘 해서 가게 되면 외력받지 않으면서 미끄러지면은 내려가면서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포텐셜이 감소한 거 합은 보존된다라는 식으로 둘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는데 자, 요거는 답안지에다가 서술할 내용은 아닌데요. 여러분 이런 거 봅시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라고 구해요. 왜 mv제곱 아니고 2분의 1 mv제곱이야? 3분의 1 mv제곱, 10분의 1 mv제곱, 2분의 1 m제곱 v 아니고 왜 2분의 1 mv제곱이야? 왜 그래? 우리는 어떤 물체가 순간적으로 이제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하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심심하니까 2는 나눕니다. 그 물체가 질량이 m이었어 라고 하는 거 양변에 해당 물체의 질량을 곱해줘요. 그랬더니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유용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mv제곱, 나중속도, 처음속도 요거 나중, 처음 운동 에너지라고 용어를 정의를 하고
2 나눴죠. MAS, MA는 F, FS 요거를 1이라고 정의하면은 물체가 받은 알짜 힘에 의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다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냈더니 되게 쓸모가 있어서 이것들 용어를 붙여준 결과가 운동에너지, 알짜 힘에 의한 일 또는 일반적으로 일이라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일에너지 관계로 쓸 수 있을, 그렇게 풀 수 있을 문제들은 웬만하면 등가속도 운동 문제로 환원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좀 억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두 물체의 속력 관계를 구한다. 속력 관계를 구한다.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 가지고 구하래. 뭐 두 물체가 가속도가 이러니까 시간 얼마 후에는 속력 관계가 어떻겠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시간, 등가속도 운동 그래가지고 얘네들 어느 순간에 순간속도. 그런데 뭐 이렇게 올라가고 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높이에 따른 또는 과정에서 뭐 일 받고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 비교를 통해서 일 에너지 관계 이런 것들 쓴 다음에 속력 관계 쓸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하라는 얘기죠.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쓸 건지 등가속도 운동을 적용해서 요걸로 얘기를 할 건지 선택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는 이거 잘 썼냐? 이걸로 해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어떻게든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푸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는데 제시문을 보면은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 보존 법칙 뭐 이런 거 관련한 얘기도 조금 나와 있고요. 충돌에 관해서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하면서 이런 말들이 좀 또 나와 있기도 하네요. 물론 그 밑에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 알짜임 얘기 나오고 운동 에너지,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는 뭔가 높이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관계에서는 여기서는 에너지 얘기도 해달라. 에너지 얘기로 서술해라 라고 하는 힌트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이런 것도 없었으면은 등가속도 나오긴 했는데 다른 얘기 없었으면은 모든 상황들의 해석에 있어서 등가속도 운동으로 다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점수를 줄 건데 네 맘대로 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풀이 방향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 채점자의 배점, 기준, 표를 어느 정도 암시를 했다라고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위에서도 두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경사면 오르기 전과 후 각각 VAVB 이러이러 했을 때 경사면 가속도는 뭐 이렇게 됐더니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또 따라서 최대 도달 높이 사이의 관계는 MGH가 이렇게 되는 걸로 뭐 이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풀이를 더 좋아하더라 이렇게 하는 걸 권장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 안 했으면은 3점 그냥 언급이 없네? 그러면서 3점 깎이는 겁니다. 두 물체 충돌 후의 속도를 바르게 구하였다. 이건 뭐 풀다 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다 구했을 거고요. 총 이동 시간으로부터 두 번째 충돌 위치도 잘 구하였다. 뭐 이런 것들 풀이 과정에서 이런 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뭐 자연스럽게 다 표기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대는 참 친절하게 전년도 기출문제에 대한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문항별로 꼬박꼬박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여기서도 논리 전개가 맞으면 계산이 틀려도 항목별 점수의 절반 이내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최대 점수 이내에서 답안 완성도에 따라 항목별 플러스 마이너스 0.5점 그런데 여기서는 항목이 5개죠. 어제 풀었던 문제에서는 555 해가지고 문항별 항목이 3개씩 있었는데 여기서는 33333 해가지고 항목 자체가 한 문항에 5개 있으면은 항목별 0.5점 요거 어떻게 해가지고 잘 얻기만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5점까지도 똑같은 답안지 비슷한 답안지에서 또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대 점수 이내기는 하지만 그래가지고 요것도 항상 이제 합부를 결정하는데 몇 점 차이 안 나는 걸로 된다 그랬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점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니까 그래서 서술을 굉장히 신경 써서 모든 득점을 나는 다 긁어 모아야 되겠더라 라고 하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워낙에 수능 준비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1번과 같은 문제들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도 많이 풀었을 거고 요 풀이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앙대 무슨 뭐 물리학과, 뭐 자연과학부, 공대, 기계공학과 뭐 어딜 간다고 하더라도 중앙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1번도 못 푼다. 이 학생은 그냥 합격을 못 합니다. 중앙대 명문대예요. 뭐 어중이 떠중이 다 오고 그런 데 아닙니다. 여기 합격할 친구들은 이 정도는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문제 분석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필요한 내용은 이제 같이 첨삭하면서 서술에 대한 건 살펴볼 거고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문제는 다음 문제 2번 원운동 관련한 문제인데 이것도 잠깐만 확인 좀 할게요. 조금 내가 읽어보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2번을 거의 손을 못 댔네요. 문제 2번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된 답안, 정답, 뭐 구성 이런 것들 여기 채점 요소가 뭐고 항목이고 뭐건 간에 아우 난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충분한데 이상한 실력 뭐 억지로 뭐 중앙대 지원한 거 그런 거 아닌데 나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푸는 방법을 접근 자체도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는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 문제 풀고 있는 모든 학생들 다 못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 틈에서 내가 점수를 이런 건 오히려 편안하게 조금만 가져가도 돼요. 어제 얘기한 거 있죠. 어제 얘기한 거 쉬운 문제가 답안 서술하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문제고 풀이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편안한 문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딱 봤는데 이거 익숙하지 않은 문제인데 싶은 것들은 주위를 둘러보면 어차피 니들 다 못 풀 거니까 나는 뭐 배점 요소가 뭐고 재심은 참고하고 됐고 난 그냥 이런 거 답은 낼 줄 알아 라 그러면은 쓱쓱쓱쓱 풀어가지고 뭐 답은 나오는데 서술은 참 개판이네. 그걸로 다른 애들 거의 빵점 받을 때 15점 중에 8점 받아가지고 막 합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편안하게 접근을 하자. 그런데 또 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중앙대에서 역학 관련해서는 포물선 운동, 원운동이 물리 1에서 안 나오지만 2에서 나오는 건데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다라 그래서 어제는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좀 집중 탐구를 했는데 원운동이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경우 여러분들이 보는 그 실험 1세트, 2세트, 3세트 중에 이게 걸리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원운동 자주 나오는데 학생들은 물리2 공부 잘 안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문제풀이 개념 설명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오면은 내가 보는데 이거 나왔네? 이거 답은 알지. 근데 서술 좀 자세히 볼까 하다가 시간 없으면 대충 써도 되고 그러면 합격입니다. 좋다고 풀면 돼요. 오히려 어려운 문제는 부담 없이 풀자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재심은 마에서 변이 속도, 가속도 등 뭐 이런 벡터량들은 분해가 가능하다. 이게 1번보다도 1번에서도 일부 등장은 하는데요. 2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고 그리고 원동 자체에 관한 구심력과 필요하다면 구심 가속도 내지는 알짜임 구하는 방법 조금 더 기타 주기라든지 각속도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면 참 좋은데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한 다음에 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풀이가 많이 부족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오늘 원운동 설명하면서 나눠준 그 자료 있죠? 원운동 관련한 연습 문제 요 정도는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몇 가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실제 물리2에서는 원운동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게 케플러 법칙을 언급을 합니다.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 언급을 하면서 특히 3법칙, 조화의 법칙과 관련해 가지고 운동 에너지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하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요거 케플러 법칙은 그냥 참고만 하면은 원운동 관련한 문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관련해 가지고 내용 설명 조금 더 하고 관련한 문제 이걸로 연습한 다음에 요 기출물도 한번 확인을 할게요. 그렇게 하기 전에 지금은 잠깐 쉬는 시간 조금만 가졌다가 이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면은 어떤 질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부피가 뭐 너무 크고 그러면 좀 그런데 물체가 어떤 회전축 원궤도 중심을 중심으로 하면서 원궤도를 도는 거다. 원이 좀 이상하네.
원 궤도를 돌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축 O라고 하고요. 원의 중심 O라고 하고 요 끝에 달려있는 물체가 이제 요렇게 원 따라서 운동을 한다 그럴 때 물체는 순간순간 선속도 또는 접선속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V, 접선속도가 또는 그냥 선속도가 V, 미터 퍼 세크다라고 하고 물체의 질량은 mkg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게 원 궤도를 돈다. 원 궤도를 돌 때 반지름을 rm라고 하자. 그럼 여기다가 여기도 있고 이렇게 위치들을 다 지나갈 텐데 그 위치 지나갈 때는 순간적으로 당연히 순간적인 운동 방향은 요 원의 접선 방향이라고 해야지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게 가면서 느려지다 빨라지다 느려지다 빨라지다 느려지다 할 수도 있는데 그 접선 속도 V값이 일정한 경우를 특히 등속 원동이라고 하고 이 접선 속도가 바뀌는 운동도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요건 대학 과정으로 넘어가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Vm/s로 돌고 있으면 물체가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 t가 몇 초냐라고 하면은 요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하는 원 배우자마자 하는 이렇게 운동장에서 돌고 있는 원궤도로 원의 트랙 모양을 돌고 있을 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속도분의 원주의 길이 되는 거죠. V분의 원주의 길이 2πr 해가지고 R을 미터로 쓰고 V를 미터 퍼 세크로 제대로 썼다면은 3.14 곱했을 때 T초마다 한 바퀴씩 돈다라는 거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물체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게 여기 있을 때 내가 중심에서 이걸 바라본 방향에 대해 여기 갔을 때 이걸 중심에서 바라본 방향이 요만큼 바뀌었네. 요만큼 바뀌는 그 정도의 세타만큼의 t초 동안의 변화가 있었을 때 t초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내가 저걸 바라보는 중심에서 어떤 물체를 바라보는 각도는 얼마나 천천히 변하느냐 빠르게 변하느냐 하는 요 각도 변화의 시간당 비율 요거를 각속도 오메가라고 하죠. 오메가는 각속도로서 단위는 1초당 몇 라디안만큼의 각도 변화를 가지느냐라는 걸로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리에서는 어떤 용어를 지칭할 때 이건 이렇게 쓰자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각속도는 오메가를 통상적으로 쓰게 되고 오메가를 이용해서 주기를 또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오메가라는 것이 1초당 몇 라디안씩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바퀴만큼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는 속도분의 원주의 길이에 대응하는 각도적인 해석으로서는 각속도분의 원주의 길이가 아니라 한 바퀴의 각도 라디안 단위 라디안 퍼 세크니까 해야 되니까 2파이 라디안만큼을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로 돈다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봤더니 V분의 오메가분의 2파이 없어지고 나면은 R 오메가 넘겨주면 V 이쪽으로 하면은 V는 R 오메가 R 뭐 어떻게 써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선속도와 순간적으로 원 접선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가진 이 빠르기와 반지름 그리고 각속도 간의 관계가 V는 R오메가라고 적히게 되더라. 또는 주기는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도 여러분 또 기억을 해야지 되겠고요. 이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자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등속 원운동 V값이 일정한 선속력, 선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요거는 가속 운동이에요? 아니에요? 가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가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제로야? 아니야? 가속도가 0이 아니다. 뭐냐면은 물체의 속도가 변하면 가속 운동인데 그 가속도 값을 방향과 크기를 다 구할 수 있는 또 벡터량이기도 한데 선속도가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바뀔 거니까
속도라는 벡터량의 방향만 바뀌어도 이거는 가속도,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 맞다 해서 그 가속도를 구할 수도 있겠다. 가속도 진짜로 A라고 씁니다. 단위는 미터/세크 제곱 쓸 거고요. 그러는데 그 가속도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돼요. 유도하는 과정 쓰면은 그건 조금 귀찮고요. 뭐 시험에 큰 도움은 안 되고. 그래서 가속도 값이 얼마냐라 그러면은 이 방향 변화를 얼만큼 살짝 일으키느냐, 많이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 이게 가속도의 크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가속도는 앞에서 얘기한 반지름 물체의 질량도 좀 고려는 해도 되는데 V, 오메가라는 거 봤을 때 R분의 V제곱 이렇게 나타납니다. R분의 V제곱 미터/세크 제곱 될 거고요. 그리고 V는 R 오메가니까 요거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R 오메가 제곱이라고도 또한 쓸 수가 있다. 여기서 오메가 라디안/세크 써야지 몇 도/세크 쓰면은 요거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가 나오진 않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항상 이렇게 쓰게 된다라고 하면서 순간순간 그 가속도를 어느 방향으로 가져요? 요 가속도도 벡터량이죠. 이 가속도를 어느 방향으로 가져요? 어느 방향?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 순간 원궤도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 지금은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땐 가속도의 방향은 이쪽이라고 해가지고 가속도의 방향 항상 현재 궤도 상에서의 원중심 방향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중심 방향이다. 선속도의 수직인 방향이다 라고 하니까 선속도의 수직인 방향, 이런 가속도는 요 속도 자체의 크기는 변화 못 시키고 방향만 바꿔줬더니 또 가속도도 이렇게 바뀌니까 또 이것도 방향만 바꿔줬더니 또 그때는 가속도가 이렇게 바뀌니까 계속 속력, V값은 일정하면서 방향만 바뀔 수 있게 되더라. 그러면서 현재 속도 방향의 수직이다 보니까 원궤도 중심을 향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이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 라고 부른다는 거죠. 구심 가속도라는 거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할 거 없이 가속도인데 원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가속도는 특별히 그렇게 부른다는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 뭐라 그래? 그냥 전자, 원자핵주를 두고 있는 전자, 뭐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 광자 흡수해서 금속에서 막 튀어나오고 이러는 전자는 특히 뭐라 그래요? 광전자라고 불러버리잖아. 그냥 날아가는 속도 가지는 전자일 뿐인 건데 이렇게 특수하게 좀 지칭하는 용어일 뿐이니까 구심 가속도 어쨌든 이렇게 구하면서 방향이 중심을 향할 뿐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그러한 구심 가속도를 가지고 돌고 있다면 가속도? 물체가 가속도를 왜 가지죠? 물체가 가속도를 갖게 되는 이유가 뭐야? 물체에 힘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물체가 받는 힘이 이러하고 질량은 이랬었다면 n분의 f에서 가속도가 나왔을 건데 이 가속도 역시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거라고. 그 힘은 거꾸로 쓰면은 ma 쓸 수 있으니까 f는 ma 뭐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가속도가 이러하다면 그러한 가속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 힘이라는 것은 ma 해야지 되니까 m r분의 v제곱 또는 mr 오메가 제곱 뉴턴의 크기로서 가해지며 그 힘 역시 가속도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점에서 이쪽으로, 현재 있는 지점에서 이쪽으로 라고 가해지다 보니까 한순간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 수직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원궤도 모양의 중심을 지나도록 그쪽을 향해서 가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해지는 힘, 나는 그냥 힘만 가했을 뿐인 건데 그 힘 때문에 물체가 원운동하네 라고 할 때 이 힘을 특별히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별히 그냥 힘이 아니라 요 경우에는 이렇다고 얘기해 주자라는 것이 구심력이라고 부르는 용어를 또 쓸 수도 있다. 자, 그러는데
잠시 요거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구심력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구심력 그랬을 때 학생들이 이런 생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아, 물체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물체가 받는 힘은 뭐 있니? 그랬더니 줄에 매달고 막 돌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물체는 장력 받고 구심력 받고 원심력 받아요. 그랬을 때 장력, 구심력, 원심력의 합력을 구한다. 이런 얘기도 하곤 그러는데 전혀 아니고요. 전혀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잠시 요 용어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힘이라는 거는 기본 힘이 있고 거시적인 힘이 있고 힘의 작용이 있죠. 뭐 용어는 조금 다르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때 기본 힘이라는 거는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강력, 약한 핵력, 양력 요것들이 있고 거시적인 힘이 우리가 문제 풀 때 다루는 수직항력, 장력, 탄성력 그리고 뭐 중력은 별도로 쓰기도 하죠. 마찰력 이런 것들 등등 다 쓸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게 구분이 뭐냐면 중력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힘은 진짜로 중력 맞는데 사실은 수직항력, 장력, 탄성력 등등들은 전부 다 전자기력입니다. 전부 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자기력이라고 해야지 되는데 이 용수철이 어떤 땅바닥 같은 것이 수직항력과 그럴 때 그런 것이 그 땅바닥을 용수철 구성하는 줄을 구성하는 분자, 입자, 원자들 사이에 결국에 미시적으로는 전자기력 때문에 이런 힘이 전반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 힘인데 거시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힘의 작용이라는 것 뭐냐? 힘의 작용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구심력이 있는 거죠. 구심력이라는 게 있는 거다. 자, 이것들이 물체가 받는 힘이야. 근데 그 힘을 받은 물체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알짜 힘이 0이다 하면 되는 거고 물체가 받는 중력과 수직항력이 알짜 힘이 0이다, 합력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하고 있어. 점점 빨라져. 그럴 경우는 중력이 수직항력 상쇄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타나니까 중력이 가속도를 부여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힘이 가해졌는데 뭐 이렇게 힘 가해지다 보니까 물체가 원운동해. 원운동한다 그러면 그때 가해질 힘의 알짜 힘은 이런 방향과 크기로 나타나야 되는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 땅바닥에 물체가 놓여 있어서 중력, 수직항력 상쇄될 때는 중력, 수직항력, 합력이 0이 되는 운동을 하는 거다 하는 거. 중력이 물체가 낙하하는데 진짜로 가속도를 준다 그러면 중력이 알짜이면서 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충 그렇게 넘어가는 건데 지구가 달을 멀리 날아가게 안 하고 계속 중력으로 당기기 때문에 여기 이쪽으로 여기까지 가서 이쪽으로 운동 방향 계속 바꾸는 역할을 지구가 달에게 가하는 중력이 결국은 달을 원운동하게 한다라고 그런다면은 중력이 달에 대한 지금 역할은 중력이 지표 근처의 물체에 대한 역할과 조금 다르게 지금 달에 대한 역할은 구심력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야지 되는 거라고. 구심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달은 지구로부터 중력, 만일력을 받고 구심력도 받으니까 중력과 구심력을 합성해 봅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중력을 받는다. 뭐 장력, 탄성, 수직항력 없네. 근데 원동 안에 그 중력이 현재 구심력으로서 작용하고 역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운동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특히 논술이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써야 될 때 자 얘기합니다. 원심력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구심력보다 오히려 훨씬 많이 써요. 원심력이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자 여러분들 원심력이라는 말은 물리에는 없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있는 단어인데 원운동하는 관찰자에게 관측되는 관성력을 특히 원심력이라고 또 관성력을 부르는 용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써서 풀어야 될 문제들은 아예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 답안지 쓰다가 원심력이라는 용어 썼다 그냥 감점되고 불합격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원심력이란 말은 그냥 지워버리자. 없는 말이다 라고 잠깐 생각하세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 보고 나서는 아 원심력 있지. 그런 게 왜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용어를 잘못 쓸 경우가 훨씬 많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떤 물체가 받는 힘을 확인할 때는 질량이 있네? 뭐 이거 땡기겠네? 혹시 뭐 이거 용수철 달렸나? 대전돼 있나? 줄 달려서 줄이 계속 땡기나? 아 그런 거 뭐 다 고려했을 때 이런 힘들이 있구나. 아 그런데 그 결과 힘 받는 물체가 원운동 한다면 그 내가 받고 있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풀던 문제 똑같아요. 그러하던 힘들의 합력이 구심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그 서술할 때 요령이기는 한데 물리에서는 어떤 용어를 쓸 때 그 용어의 알파벳 이렇게 표기한다라는 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가속도를 X라고 하자, 물체의 변위를 뭐 V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갑자기 혼란스럽잖아. 그래서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구심력은 FC로 보통 씁니다. 구심력 F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차피 교수님들이 채점하시니까 구심력 FC에 대해서 하면은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채점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읽기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FC라고 쓰자. Central Force라는 뜻이에요. 중심을 향하는 힘, 구심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구심력이나 이렇게 되는데 얘기한 것처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물체가 받고 있는 힘들이 있을 때 결국에 그 물체가 정지해 있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직선운동, 가속운동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원 궤도를 돌고 있다면 이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을 일컬어 구심력이라고 통칭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 때 원운동한의 알짜 힘을 구해. 알짜 힘을 구한 결과 이런 식으로 원동하면 구심력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 알짜 힘은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속력, 선속도, 이런 반지름, 각속도로 돌고 원운동하는 게 가능하려면 그 물체가 받는 힘의 합력이 구심력 역할을 한 결과 그 합력의 크기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안 그러면 그런 반지름, 선속도, 각속도의 원운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사후 결과론적인 해석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어요. 원래 이 부분이 물리학 2 교과서에 나오면서 관련된 문제들이 꽤 까다롭게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실제 논술에서는 그 정도 문제까지는 안 나올 건데 그 부분을 핵심만 문제 푸는데 꼭 필요한 것만 그냥 골라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가 설명 필요하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은 거 있으면 개별 질문 조금만 더 하세요. 그래서 구심력 이런 식으로 받는다라고 해야지 되겠고 연습 문제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43쪽. 연습용 문제, 확인용 문제라고 해야 되겠는데 자, 요거를 약간 입체적으로 그린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겠어요. 그림과 같이 무중력 진공 공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표면 근처 아니면은 무슨 뭐 지구 여기 있고 그 영향 충분히 받는 데에서 물체 어떻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빨랐다 들었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그런 중력도 다 없다고 치는데 아주 공간상에서 줄 2개 이용해가지고 고정 줄 2개 끝에 두 줄에 연결된 물체 놓은 다음에 줄 각각 팽팽하게 해놓은 다음에 톡 쳤더니 이게 요렇게 돌아가고 있는 물체입니다. 요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여기서 보면 이제 원운동하고 있겠죠. 그러는 물체에 정점으로부터 줄의 길이 ER, 루트 ER 되는 줄 PQ가 달려 있었더니 각각의 줄이 팽팽하게 된 상태에서 V라는 선속도로 반지름 R에 원운동을 하는 질량 mkg짜리 물체가 있었다. 그랬을 때 이런 줄에 걸렸을 장력의 비는 몇 뉴턴인가 몇 대 몇 하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거 풀 수 있겠어요? 잠깐 풀어봅니다. 몇 대 몇? 자, 요거 일단 줄 PQ에 걸리는 TP, TQ의 B만 물어봤는데 요거 뭐 구심력, 구심가속도 이런 것도 조금 더 볼게요. 자, 이게 항상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조금 어려운 게 입체적 그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평면상에서 직선운동, 포물선운동 하는 것까지는 대충 알겠는데 원운동도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지금 이거는 줄은 이렇게 달려 있으면서 물체가 분명히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여러분들 옆에서 보기에는 원운동이 맞는데 이렇게 돌든 그러는데 그림상 이렇게 나타내면 사실은 얘의 궤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이제 그림상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그려보긴 했는데 이거를 완전히 옆에서 봤다 그러면 R만큼의 반지름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니까 일종의 지금 여기서 나오는 속력은 나오는 방향으로 적당히 9m/s 여기 있을 때는 아래로 순간적으로 V로 움직이고 여기 있을 때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Vm/s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본다면은 확인할 게 이겁니다. 지금 물체가 여러분들 실제로 풀 문제 중에서는 타원운동 분석해라 안 나옵니다. 케플러 법칙 정도 적용해서 타원운동 조금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 정도는 물리학2 교과서에서 나오고 수능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안 나와요. 그리고 물체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서 원운동하는 등속 아닌 원운동, 궤도 자체는 원운동, 예쁜 원운동인데 이런 것도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온다는 건 나오긴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올 확률이 매우 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체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자,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돌 수도 있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원궤도를 도는데 이게 더 안 보여서 이렇게 보여준 건데 요런 원궤도를 도는데 얘가 요 좌우로 진동하면서 이렇게 원궤도를 만들고 있어. 이렇게 보여줄까요? 진동하면서 원궤도를 돌고 있어. 이런 것도 안 나옵니다. 또는 뭐 나선 운동을 한다. 이런 것도 안 나와요. 안 나올 거라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물체가 이런 평면상에서 원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적어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평면을 벗어나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런 운동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적어도 원운동하는 그 법선 방향 이쪽 저쪽으로의 속도 성분 또는 가속도는 없어야 되겠다. 좌우로는 아예 안 움직이잖아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원운동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원궤도가 포함된 평면 법선 방향의 가속도 또는 힘은 알짜 힘이죠. 힘은 무조건 0 나와야 되겠다 라는 것부터 확인하고 시작해야 돼요. 기출문제 요거 여러분들 좀 풀다가 고전했었던 그 문제도 사실 이것부터 시작하고요. 우리가 연습해볼 대표적인 케이스 3가지 원운동이 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운동 신나게 이렇게 공식 막 설명하고 이제 외워야 되고 숙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읽기 전에 원운동 한다면 아 얘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받을 힘들은 있다면 상쇄되고 웬만하면 없겠네 라고 되겠네 라는 거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이렇게 돌고 있을 때 딴 때는 좀 그림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요 평면을 지나는 나오는 순간 들어가는 순간 요 때를 보면은 이때 받고 있는 힘이 뭐가 있느냐 중력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지면에 대해서 서 있는 걸 옆에서 본 거 이런 거 아니고 중력은 아예 무시하는 무중력 공간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받을 힘이 뭐가 있느냐 진짜로 줄, 방향, TP, 장력 진짜로 줄, 방향, TQ, 장력 탄성력, 수직항력, 중력, 전기력, 마찰력?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힘을 받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힘을 받고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게 현재 위치에서 공간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방향인데 물체는 이렇게 돌 거야. 근데 이 평면상에서 돌아야 되는데 이쪽 방향 성분의 힘들은 없어야지 평면상에서 돌지. 이렇게 돌 거 아니라니까? 이 뭐지? 이 평면에 대해서 요런 성분, 요런 성분이 있는 거고 요런 성분, 요런 성분도 있는 거다라고 여기서는 힘을 분해를 할 수가 있겠네. 지금 보니까 돌고 있는 거 옆으로 접어놓고 보니까 반지름이 R이요. 요게 2R이다 라고 하면 이거 30도였었겠죠? 반지름이 R이요. 요거 루트 2R이다 라고 그러면은 요거 딱 요 순간 기준으로 보면은 요거 45도였었겠죠? 여기도 45도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TP 장력에 대해서 이쪽 성분은 적절한 크기 TP의 2분의 루트 3 크기였었겠다. 요거는 장력 분해하면은 TP의 2분의 1이었었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 요것들도 2분의 루트 2 TQ, 요건 당연히 2분의 루트 2 TQ 였었겠다라고 힘분해부터 하고 시작하자. 공식 뭐 다 적용하기 전에 사실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다. 그랬더니 이런 건 없어야지 해가지고 얘네 방향이 마침 이제 반대니까 크기가 같으면 되는 거죠. 2분의 2분의 했으니까 TP 루트 3배랑 여기 뭔가 걸렸을 TQ의 루트 3배는 루트 2배는 같아야 되겠다. TP 대 TQ는 루트 2 대 루트 3 계산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힘 분해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말하자면 그래서 TP는 예를 들어 루트 2T TQ는 루트 3T 라고 적절한 T, 뭐 T0 값에 대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이거 답은 나왔습니다. 물어보는 건 그렇게 했는데 이건 뭔가 했더니 얘네들은 뭐 상쇄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는 거지 했을 때 물체가 요렇게 도는데 잘 안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 도는데 얘가 요쪽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평면을 벗어나진 않는 거 처리는 했는데 원운동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원운동하고 있는데 여기 쓸 때는 장력의 이쪽 성분 없앴는데 이쪽 성분이 이 방향으로 다들 가해지네. 그거 뭐야? 이게 바로 원운동을 시키는 거구나. 날아가게 하는 거야 아니라 원운동을 시키는 구심력 역할을 할 힘들이었었구나. 하나의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원운동하는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이 구심력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구심력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요거 계산해보자. 2분의 1 TP, 2분의 1 TP는 TP 비례상수 T라는 걸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2분의 루트 2 TP 순간 원궤도 중심 방향을 향했죠. 그리고 2분의 루트 2 TQ도 순간 중심을 향할 거니까 니네들의 합력이 TP 2분의 1 TP니까 2분의 루트 2 T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2분의 루트 2 TQ니까 TQ 곱하기 루트 3 T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요렇게 한 것이 바로 구심력. 자, 말이 요거에 많이 안 풀어봤으면 좀 그런데 구심력이다 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구한 방향으로의 알짜 힘이 구심력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해야지 되겠다. 무슨 얘기야? 2분의 루트 2 T로 좀 뽑았습니다. 루트 3분의 1로 좀 보기 좋게 정리할게요. 이게 현재 질량 M kg짜리에 대해서 반지름 R 미터로서 V 미터 선속도로 돌고 있을 때 너 질량이 얼마였니? 반지름이 얼마더라? V가 1m/s야, 100m/s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한 식 값이 뭘 썼냐? 더하기 1. 이렇게 구한 식 값이 그런 원운동의 결론을 만들어내 이 크기로 돼야 돼. 꼭 돼야 돼. 그럴 T 값을 요거 실제 뭐 1kg, 뭐 10m, 100m/s 이런 거 대입하면 나오겠죠? 그러는 거 이용해서 T 값을 구하고 실제 TP와 TQ의 크기까지 루트 2배, 루트 3배 해가지고 결론 또 내려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요게 기본적인 원운동 분석하는 방법 내지는 풀이법이에요. 물체가 돌고 있을 때 그게 등속 원운동이라면 일단 그 돌고 있는 원운동, 궤도, 우리가 풀 문제들은 진동하면서 돌고 있는 물체, 나선 운동하는 물체 이런 것들 다루지 않을 거니까 높이가 변하면서 평면이 올라가면서 원운동인 거 이런 거 안 구할 거니까
평면에 대한 법선 방향 힘들 없애놓고 처리한 다음에 원운동하는 거, 물체 힘 분석한 거 그대로 알짜 힘 구한 것이 반드시 이게 이런 크기로 원궤도 중심을 향하고 있었으니까 원운동이 가능했겠지라고 하면서 풀어주는 게 요게 풀이법이다. 요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운동 연습 문제라고 한 거 오늘 나눠준 자료 요거를 좀 참고해서 볼 건데요. 요거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거 그 중앙대 기출문제 풀었던 문제 요거 고스란히 풀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딱 그 문제도 풀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원운동 관련된 중앙대 기출문제 뭐 이런 것들은 물리2 공부한 친구들은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풀었던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쉬운 문제인데 하면서 쓱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물리2를 학생들이 너무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은 내가 시험 볼 학과 나랑 경쟁해야 될 학생도 그런 친구 있으면 나는 떨어지나요? 그냥 그럴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리2 이번에 혹시 뭐 몇 명 응시했는지 난 모르는데 알아요? 모르죠? 물리2 응시 뭐 3,000명도 안 봤을 겁니다. 전국에서 3,000명도 안 봤을 텐데 물리2 하는 애들은 그럼 전부 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하냐? 물리2도 8등급, 9등급 있고 7등급, 6등급 있고 다 해요. 그런 친구들은 이런 것도 좀 풀기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고요. 1, 2등급, 3등급 뭐 이 정도까지 1, 2등급 이런 학생들이 좀 잘 풀 수 있겠죠. 3천여 명 가운데 3,000명 안 되죠. 한 2,000명 된다고 칩시다. 2,000명 중에서 1등급, 2등급 상위 10% 내지 11%인 친구들은 한 200명 되겠죠. 걔가 하필이면 나랑 물리2 응시에서 1, 2등급 받는 애가 나하고 같은 교실에서 같은 문제 풀면서 경쟁할 확률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풀 줄 알면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월등하게 다른 친구들보다 잘 푸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문제 케이스가 3가지가 있어요. 지금 요 문항은 여기에는 그 원운동 연습 문제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3가지 케이스인데 요것부터 볼게요. 이건 지금 거의 문제가 안 나오긴 하는데 이것부터 원래 시작을 합니다. 이게 책상이에요. 책상 실험대예요. 실험대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매끄러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고요. 여기를 통과하는 줄을 연결을 해놔요. 빵꾸 이렇게 줄 연결해요. 여기다가 질량 라지엠짜리, 여기다가 질량 20M짜리 놓고 이렇게 걸쳐놔요. 이렇게 걸쳐 있겠죠. 요거를 가만 놓으면은 스르륵 미끄러지겠죠. 탁 놓으면은 스르륵 이렇게 미끄러져서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렇게 적당히 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톡 쳐요. 비스듬하게 본 그림이에요. 톡 치면은 이게 여기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쓱쓱 할 수 있는데 적당한 길이를 유지하면서 이게 계속 등속 원동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마찰은 무시할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요만큼의 거리, 반지름이 R미터짜리 원운동한다 그랬을 때 라지움 20M 매우 미끄러우면 이렇게 있었을 때 저 물체에 관해서는 속도 또는 구심력 관계가 어떻게 성립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 그냥 전형적인 문제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물체 2개 있는 거예요. 실제 원운동하는 물체, 가만히 있는 물체죠. 그러면은 물체별로 당연히 힘 분석 들어갑니다. 밑에 있는 추라고 합시다. 추가 받는 힘은 뭐가 있어요? 추가 받는 힘? 당연히 요거 지금 그 지표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력 받죠? 중력은 아래로 받죠? mg.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얘는 몰라. 나는 그냥 중력 받고 줄 있네 할 뿐이에요. 줄에 의해서 적당한 크기의 장력 받습니다. T뉴턴의 장력. 그러면서 물체 추는 그래 넌 돌아라 나는 가만히 있을란다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받는 힘은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구심력 그런 거 아니고요. R자 힘이 0이어야 된다. 지금 이 상태가 말이 되려면 줄에 걸리는 장력은 얘가 받는 중력하고 반드시 같은 힘이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위에서 돌고 있는 물체가 받는 힘 분석해 봅니다. 얘는 물체가 받는 힘 이거 잘 안 보이니까 완전히 옆에서 봤다고 치면은 물체 줄, 추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방향으로 V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V 여기서 옆으로 V 하면서 돌고 있겠죠. 이렇게 그럴 때 물체가 받는 힘 뭐가 있어요? 당연히 중력. 여기 써도 중력. 여기 써도 중력. 항상 책상 실험대 표면에 붙어 있을 거니까 그때그때 완전 연직 윗방향으로 수직 항력 받겠죠. 그리고 마찰력은 안 받고 공기저항 안 받고 줄과 연결돼 있기를 이런 방향으로 줄과 연결돼 있고 이런 방향으로 줄과 연결돼 있고 저런 방향으로 장력들을 받겠네. 이쪽 방향으로 장력 받겠네. 그런다고 했을 때 물체는 책상면 표면에서 위아래 운동 없이 원운동, 등속 원운동 하니까 면 표면에 대한 법선 방향으로의 힘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쇄해야 되고요. 얘 남아있는데 이거 크기는 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지 mg라고 나타나요. 라지 mg라고 나타난다. 그런데 다 지우고 보니까 얘가 정지한 거 아니고 등속 원운동 하는데 상쇄됐고 R자 이것만 남았네. 근데 마침 이게 원운동 중심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심력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mR분의 V제곱. R 뭐야? 돌고 있는 원궤도의 반지름. V 뭐야? 돌고 있는 선속도. 등속 원동의 그 속도. M이 뭐냐 하면은 M은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냐 라지 M이냐 스몰 M이냐 스몰 M입니다. 왜? 돌고 있는 물체는 구심력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돌고 있는 물체는 얘니까 구심력 조건 N R분의 V제곱 MR 오메가 제곱이라고 쓰는 그때 들어갈 M 값은 실제 돌고 있는 물체지 가만히 있는 물체는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등장해서 이렇게 되고 있으면 반드시 이 물체는 여기 있는 추의 영향을 받아서 mg 크기의 장력을 구심력으로 해서 이러한 원운동을 해야지 된다. 이런 속도로 원운동을 해야지 된다. 물체 이제 질량 뭐 10kg, 1kg, 뭐 중력가속 10m/s, 반지름 2m 이런 거 알려주면은 그 반경으로 돌고 있어야 될 속도 반드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쉬운 문제인데 이게 잘 안 나와요. 간혹 언급이 비슷하게 될 때는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도 또 봐야 되지만 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렵고 5번 봅니다. 원운동 연습 문제에서 5번인데 이거는 뭐냐면 관이 있어요. 이 끝이 매끄러운 관이 있습니다. 빵꾸가 뚫려있는 진짜로 관이에요. 빨대 같은 겁니다. 빨대에 줄을 통과를 시켜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돌릴 물체를 놓고 걸쳐놔요. 줄 통과, 여기에 줄 통과, 여기에 물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더 무거워요. 손을 놓으면 얘가 호록 빨려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게 돼요. 근데 다시 적당히 빼가지고 이걸 옆으로 싹 던지면은 이게 관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얘는 또 가만히 있어요. 선생님 이거랑 똑같은데요. 있어봐. 뱅글뱅글 돈다. 뱅글뱅글 돌 거다. 그리고 얘는 관 통관 줄에 의해서 여기쯤에 추가 달려 있을 거다. 자, 이렇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게 무겁지만 이게 딸려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길이를 유지하면서 L 길이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각도가 생기는데 여기서는
밑에 있는 추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앞에랑 똑같아요. 그런데 돌고 있는 물체가 바닥 위에 놓여서 돌고 있질 않아서 수직 항력이 없을 겁니다. 수직 항력이 없는 채로 이렇게 줄이 직각으로 된 채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띵 세타 각도로서 이렇게 돌게 될 거다라고 하겠어요. 그림이 너무 안 예쁘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다면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방식은 똑같아요. 물체는 두 개 나오고 얘는 원운동하는 물체 아닙니다. 96 조건 어쩌고 하는 거 적용하는 거 아예 없어요. 라지 M짜리 추는 얘는 위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몰라요. 아, 나는 중력을 받는구나. 나는 장력도 받아야 되네. 근데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네. 둘이 상쇄돼야 되겠다. 장력이 mg로 결정이 될 겁니다. 여기서도 요 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mg로 확정이에요. 끝! 다음, 돌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빨대, 줄, 돌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도는 거 아니고요. 얘가 평면상에서 돌고 있으니까 지면하고 나란한 평면상에서만 돌고 있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걸 또 옆에서 보면은 뭔가 줄,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이렇게 된 줄에 대해서 여기 세타고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그렇죠.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고 하는 옆에서 보기엔 이렇게 평면, 단면으로 보이는 이런 운동을 나오는 방향 v/s 들어가는 방향 v/s로서 물체가 원운동하고 있는 평면을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네가 받는 힘은 무엇이 있느냐 그래 봤더니 여기는 지구니까 나 자체는 연직 아랫방향으로 당연히 mgN의 장력을 받아야 될 것이고 얘가 가만히 있을 조건, 추가 가만히 있을 조건에 의해서 이 줄에 장력 걸린 것 이쪽으로 여기서는 중력 받으면서 이 순간에는 이쪽으로 장력 받고 있겠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장력은 라지 mg여야 되는 거죠. 요때는 여기 갔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여기 있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장력 라지 mg를 받고 있어야지 되겠다. 또 힘 받는 거 있니? 여기서는 수직함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없는 거고요. 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힘 받았습니다. 받는 힘 또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아니 중력 받고 중력도 있고 장력 받고 뭐 탄성력 이런 것들 작용할 여지 없고 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면하고 나란한 평면상에서 운동한다며 그러면 얘가 받는 위아랫 방향으로의 힘은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말이 안 돼.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아니면 나선 운동하자는 얘기야. 이 말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좀 처리 좀 합시다. 요거 성분분의 지면의 나란한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 여기가 세타니까 요게 mg 사인 세타. 요게 그 장력에 장력분해한 거죠. 라지 mg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라고 반드시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 결과 위아래 방향으로의 알짜임은 없어야 되겠다. 라지 mg 코사인 세타가 mg 중력 이게 받는 중력과 같아야 되겠다. 조금만 더 갑니다. 2항 라지 m분의 스몰 m은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나와요. 이 각도가 달려있는 추와 돌고 있는 물체의 질량비의 코사인 값으로 무조건 결정이 됩니다. 돌고 있을 때. 좀 벌었다, 이게 속력이 얼마냐, 뭐 그런 게 더 벌었다,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하질 않아요. 이렇게 되고, 이때는 달라지느냐? 이때는 중력, 요거 성분, mg 코사인 세타, 요거 mg 사인 세타 그랬을 때 요거 상쇄되는 거 똑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 순간 상쇄된 힘 말고 장력의 요쪽 성분 mg 사인 세타가 있어요. 이때는 알아서 요쪽 힘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알아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얜 뭐지 싶었는데 이게 바로 원궤도 운동할 때 여기서는 이쪽 방향, 여기서는 줄 이쪽 방향, 여기서는 줄 이쪽 방향 해가지고 평면상 원운동하는 것에
중심을 향할 나머지 힘이자 알자 힘이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력 역할을 하면 돼요. 라지움G 사인 세타가 구심력 방향은 조건을 만족을 시켰으니까 구심력 크기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돌고 있는 물체 질량 스몰 m에 대한 반지름 r분의 v제곱 하면 되는데 r이 뭐지 했을 때 r 값은 요거죠. 반지름 r 값 요거는 뭐냐, 보통 문제에서 이 관 끝에서 물체까지 연장된 줄의 전체 길이 L을 가르쳐줘요. L 또는 스몰 L, 라지 L 뭐 이럴 거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반지름은 뭐냐? L 사인 세타죠. 그래서 R 대신에는 L 사인 세타 쓰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M L 사인 세타분의 V제곱이다 라고 해가지고 뭐 하자면은 사인 세타 이거 넘기고 뭐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요거다 라고 한 다음에 V를 가르쳐줬냐 뭐 L을 가르쳐줬냐 세타를 가르쳐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양들은 달라진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다 라고 해야지 되겠고요. 그러면 그 원운동 연습 문제에서 5번하고 7번이 딱 요 유형이고, 전형적인 문제 5번, 7번, 10번이 이 유형인데, 사실은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5번, 7번, 10번인데 여러분들은 5번만 빠르게 한번 점검해 볼까요? 사실 5번 문제에서 기억하고 니은은 여기 다 써놨죠. 그냥 우리가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그냥 맨날 이거 분석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고무막에 또는 원동하고 있는 이 물체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거 떠올릴 수 있으니까, 접선 방향 선속도를 V라고 한다면은 반지름 R에 대해서 원주를 V로 돌 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T는 V분의 2πR이다 라고 하는 거, 뭐 2π 뭐 넣어주면서 V분의 R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V분의 R 구해야지 되는데, 여기서는 R이라는 값을 결국에는 L 사인 세타, 지금 여기 나온 정보가 어디 써 있냐, L 세타 M과 M, 라지움 스몰 M 요것들이 나와 있지, V를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으니까 R도 L 사인 세타로, 여러분들 여기서 세타를 이렇게 가르쳐줄 수도 있는데 세타를 여기로 가르쳐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L 코사인 세타 그러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지름. 그래서 구해야 되는 값이 2파이 L 사인 세타 오버 V라고 하는 거. 이제 V만 표시해주면 되겠죠. V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여기다 써놨으니까 그렇긴 한데 V 제곱은 알 수 있으니까 넘겨가지고 V 제곱은 스몰 m 라지 m L 사인 세타 넘겨야 되니까 L분의 G 또 곱하면서 사인 제곱 세타니까 V는 요거 루트 씌워서 대입 정리하면은 분모에다 넣어 정리하면 사인 나오면서 사인 없어지면서 루트 씌운 거 이렇게 조금만 더 쓰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문자 계산 정리하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요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 이제 이거를 실제로 주기가 이렇다, 반지름 뭐 이렇고 뭐 세타, 각도, mm 뭐 이런 거 나오면서 7번처럼 상황을 더 줄 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되는 얘기인데, 주어진 조건에서 물체, 추에 대한 알짜임 제로 조건, 장력, 각도, 물체가 받는 힘, 분석, 장력과 중력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 분의 알짜임 제로, 위아랫방 알짜임 제로, 구심력, 크기, 반경, 구심력 조건으로 변형하는 거. 요 순서만 알면은 차분하게 풀면 됩니다. 이거 논술 준비 제대로 안 한 학생들 중에서, 여러분이랑 경쟁해야 될 친구 중에서 물리투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는 그냥 없다고 봐도 괜찮다. 근데 내가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원운동 나왔다. 그러면은 다들 뭐 풀겠네 그러면서 힘이
방향이 그림 좀 그려주면서 각도가 뭐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러면서 차분하게 풀면 돼요. 서술 어떻게 하겠다 어떤 용어를 쓰겠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런 문제 어려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푸는데 내가 답만 맞으면 나는 잘하면 수리논술까지만 잘하면은 수석 합격입니다. 심지어 합격은 때론 당상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한 상태에서는 문제 어렵게 나온 문제 세트를 내가 걸리는 걸 오히려 더 바래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잠깐만 요거 확인해 보면 7번 같은 경우는 요걸 세타라고 그랬죠? 자세히 봐봐 그림. 이 세타를 나타내는 방법도 기둥 또는 관에서 줄까지 요 각도일 수도 있는데 여기 지표면에 대한 줄의 각도 세타로 나타낼 때도 있긴 하니까 이런 것들도 주의는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유형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은 그 원운동 연습 문제에서 2번 같은 문제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본 중앙대 기출문제 유형이죠. 이 케이스가 조금 달라요. 문제풀이는 똑같이 합니다. 문제풀이는 똑같이 하는데 여기에는 추가 안 달려 있잖아. 밑에 라지엠짜리 추가 안 달려 있어가지고 라지엠분의 스몰m이 몇 대 몇 이런 것들을 따질 여지가 없고 그냥 추는 가만히 있어야지 하는 거 안 한 다음에 얘만 보면 돼요. 각도 분석하면서 얘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개요만 얘기하면 이거 없이 천장에 줄만 달려 있으니까 이 부분 없고요. 얘가 받는 줄 달려 있으니까 장력, 중력 당연히 받을 거고 이게 다인데 그럼 돼요. 그런데도 평면상에서 운동하는 거니까 수직 방향으로의 연직 방향, 나란한 방향으로 힘은 없고 지표면 나란한 방향으로의 힘만 그게 구심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경우에는 세타 값이 아예 코사인 세타 값이 결정이 되어 있는 질량비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줄이 그냥 천장에 매달려 있을 때는 이거 속도, 반경 이런 거 영향받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돌거나 이 각도가 이렇게 돌거나 해서 세타 값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문제이긴 한데 자 너무 이런 거 내가 일일이 다 풀어준 거 조금 재미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뭐 아주 정확한 값을 나타낸다기보다는 뭐 이걸 원운동이라고 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 요거 식 문제에서 나온 그 상황에 대한 수치값들에 대한 분석, 관계식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해보고 겸사겸사 잠시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어서 요거 같이 풀어보는 걸로 또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여기서는 표기법이 약간 다르게 나왔을 뿐인 거지 우리 여기 원운동 연습 문제라고 한 요거하고 똑같이 풀면 돼요. 자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 기둥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구멍이 뚫린 빨대 관이라서 파이프라서 줄이 쭉 가서 통과해서 여기 추가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기둥이 달려있고 천장에 달려있는 줄처럼 기둥의 끝에 달려있는 줄이 그냥 있을 뿐인 거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그 줄의 길이가 라지 L이다 라고 했고 이 기둥이 땅바닥에 박혀 있는데 땅바닥까지 이 전체 길이가 또 L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약간 비스듬히 있으니까 지면으로부터 떠 있는 높이가 요게 H다 라고 그랬습니다. 중력과 속도 당연히 있을 거고 요거 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뭐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논술 문제다 보니까 중앙대가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그냥 평범한 문제처럼 보이거나 물리2 한 공부한 친구들은 뭐 이거 익숙한데 싶을 것도 약간 조건을 다르게 같은 얘기를 또 물리1에 대해서도 할 수 있죠. 물리1 공부하면서도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싶은데 조건을 약간 비틀어서 내주는 그런 문제들이 논술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꽤 종종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알죠? 요거 지금 지면에 기둥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운동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운동을 할 건데 좀 비스듬히 봐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을 때 등속 원운동 하고 있고요. 이거를 관람차라고 했는데 이렇게 돌면서 뭐 주변 경관 잘 볼 수 있나 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연직 방향으로 공을 가만히 떨어뜨린 후 공이 지면에 떨어질 위치와 기둥 중심 사이의 수평거리 D를 또 측정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이것부터 분석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보니까 이렇게 봅시다. 관람차라고 하는 나중에 뭐 공도 던지고 할 건데 요거의 전체 질량은 일단 라지 M이라고 두자. 그리고 돌고 있는 속력이 V였다라고 합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원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이 물체가 받을 힘이 어떠한가 봐야 되니까 이거 다시 한번 그릴게요. 여기 기둥 있을 거고 끝에 줄 L 길이 기둥과 같은 줄의 길이 그러니까 원래는 줄에 대해서 이렇게 관람차가 여기 있고 줄 땅바닥에 가만히 있어서 이게 사람들이 탔을 건데 이걸 돌리기 시작을 하니까 하다가 각도가 점점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까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옆에서 보면은 여기 물체 있고요. 실제로 단면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도는 거 요런 단면이 하나 보일 거고 이 길이가 LL, 요 높이가 H라고 보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여기 나와서 이렇게 돌고 하는 요게 반지름이 될 건데 원운동하면 반지름 당연히 알아야 돼요. 반지름 이거 얼마 나오겠냐 싶은 건데 자 이거 반지름 어떻게 구해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해야 되죠. 뭘 어떻게 구해? 그래서 이게 좀 귀찮아져요. 세타 값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H니까 이거는 L-H죠. 요거는 요 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줄, 뭐 쇠줄 뭐이라고 할 텐데 여기 길이 L이고 반지름 공이 얼마냐? 제곱 마이너스 제곱 루트 값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R이라고 놓고 요거 루트 L 제곱 마이너스 L 마이너스 H의 제곱 이것도 풀면은 L 지워지고 뭐 H 마이너스 뭐 ELH 마이너스 H제곱 루트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최종적으로 대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라서 우리는 요 세타 값을 알면은 반지름 L 사인 세타하고 바로 구할 수 있지만 표기법이 이렇게 달라질 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요거 해설 봐도 아우 이게 뭐지 싶은데 대입하니까 그렇게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아무튼 된다고 쳤을 때 물체가 현재 받고 있는 힘이라 그러면 중력 라지엠g 있을 거고요. 일단 질량 라지엠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위쪽 방향으로 다 하자. 이쪽 방향으로 장력 T가 작용한다 그럴 때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거를 세타라고 놓은 다음에 지금 일일이 다 쓰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나중에 뭐 사인 세타는 L분의 루트 L 제곱 마이너스 L 마이너스 H의 제곱 코사인 세타는 역시 L분의 L 마이너스 H 나중에 대입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현재 장력이 T뉴턴 가해진다라고 그랬을 때 요거 값 주의해야지 되는 건데 T 지금은 코사인 세타죠. 요쪽으로 T 사인 세타죠. 해가지고 내가 지면과 나련한 평면상에서 현재 관람차가 돌고 있다면은 요거랑 요거는 같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 하는 거고요. 그래서 T 코사인 세타 해가지고 이거 대입한 값 나왔으면은 T 사인 세타는 또 요걸로 변형해야 되니까 쿵짝쿵짝 해가지고 뭐 탄젠트 세타라고 이용해가지고 써도 되는 거고 해서 요거 크기가 설명이 될 겁니다. T가 없어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요거 보니까 T라는 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mg 나와야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대입하고 사인 세타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이게 mg와 lh로 다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이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상하 방향 진동하면서 도는 거 다 없애졌으니까 처리했으니까 이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해줘야지 되겠다. 요 힘이 유일하게 요 중심 방향 원궤도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가해지니까 T 사인 세타가 요 물체 돌고 있는 거 질량 라지엠에 대해서
돌고 있는 이 원운동 반지름 R 요거 이제 대입을 할 거죠. R분의 루트 L제곱 마이너스 L 분의 V 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V 값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서 튀어나온 속도 항상 이 접선 방향의 속도 요거를 구할 수 있다고. 계산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이 이제 풀이로 쭉 전개했더니 해설에 나온 것처럼 이제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L값, H값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까지 해줘라라는 건데, 여기까지가 일단 관람차라고 하는 것에서 돌고 있을 때의 구심력 관계, R자임 관계, 상쇄되는 힘들 이런 거 분석한 거고요. 그렇게 했더니 돌고 있는 이 관람차에서 탑승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연직 방향으로 공을 가만히 떨어뜨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한데 연직 방향으로 공을 가만히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떨어뜨려야지 연직 방향으로 가만히 떨어뜨릴 수 있니? 연직 방향으로 가만히 떨어뜨리는 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입체적인 그림을 상상을 해야 돼가지고 좀 어려운 건데, 저희 평평한 땅바닥이 있어요. 이러저러 해가지고 H 높이에서 사람이 요렇게 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요렇게 돌다가 순간적으로 요때 어떤 공을, 예를 들어서 손 조금 이렇게 뻗은 다음에 가만히 놓으면은 얘는 어떻게 움직여요? 요 순간 공 탁 놨다. 그럼 어떻게 움직여요? 공을 잡고 이렇게 돌다가 요 순간 손을 그냥 놓기만 했다라 그러면 어떻게 움직인다? 얘는 이제 줄, 뭐 이런 거, 사람의 속박 이런 거에서 벗어나내니까 현재 순간적으로 다 지우고 H 높이에서 돌고 있던 원동 선속도를 옆으로 던진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기둥이 여기 있고 원궤도 돌고 있었던 R미터 떨어진 데에 대해서, 자, 이거 보이나? 여기서도 보여줄 거예요. R미터 떨어진 데에서 V미터 퍼 세크로 지금부터 H미터를 V미터 퍼 세크로 던진 것처럼 요렇게 포물선 운동하면 돼요. 그럼 땅바닥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기둥에 대해서 거리를 또 재면 되겠다. 자, 잘 안 보이죠? 다시. 원운동 하는데 기둥에 대해서 반지름 R로 높이 H미터 지면서 합니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던졌다고 합시다. 여기서. 아까 여기 있으니까 요게 좀 안 보였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던지면은 그 순간 얘는 선속도 V로 H 높이 지점에서 V미터 퍼 세크로 던진 요런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그럼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원 궤도의 요쪽 부분 가서 이렇게 되는 어딘가에 떨어질 거니까 이 기둥으로부터의 거리라는 걸 또 구할 수 있겠네. 그죠?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표현이 조금 애매해서 그래요. 이렇게 된다면 이 거리, 아, 그런 거 구하라는 뜻이구나. 좀 감은 오긴 하는데 여기에서 공을 이제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 연직 방향으로 공을 가만히 떨어뜨린 후, 이게 이해가 되니? 연직 방향이 뭐예요? 연직 방향이 지면에 대해서 위로 아래로 하는 방향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연직 방향 할 때 직자는 이제 그 직선 고들 직자를 쓸 거고, 연자가 무슨 연자인지 알아요? 이게 납 연자입니다. PB 납 연자인데 납이 이게 그 중금속이자 밀도가 굉장히 큰 금속에 좀 속합니다. 요만한데 묵직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뭘로 썼냐면 옛날에 무게 될 때 추로 많이 써요. 추의 재질을 납으로 많이 썼었습니다. 아니 추를 쓸 건데 내가 10kg짜리 제어되기 위해서 뭐 이런 손뭉치 같은 거 10kg 막 추처럼 쓰고 이러면 불편하잖아. 밀도가 크고 조그맣기만 해도 요거 몇 알 올려놓으면 이거 무게 이만큼이네 잴 수 있을 거는 밀도가 큰 걸 사용해 주니까 그 중에서 이제 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납, 추로 많이 쓰니까 추 달고 줄 달면은 줄이 현재 늘어져 있는 방향, 연직 방향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면에 대한 법선 방향이 이제 연직 방향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연직 방향으로 공을 가만히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연직 방향으로 공을 가만히 떨어뜨린다를 이걸 이해를 잘못하면 안 됩니다. 뭔 말이냐면 이게 돌고 있는데 얘기한 것처럼 돌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쥐고 있던 공 가만히 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날아간다고. 이거 연직 방향 운동하니? 아니잖아. 포물선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직 방향 운동하기 위해서는 내가 요거를 요 순간 뒤로 던져야 상대 속도 V로 뒤로 던져야 연직 방향으로 떨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문제가 그냥 말이 안 돼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낙하한 지점이 기둥으로부터 떨어진 뭐 이런 거리 한번 구해보고 해봐라 뭐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R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거 진짜로 연직 방향 운동만 시켰다면.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거 끊어읽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돌다가 내가 손을 가만히 놓을 건데 가만히라고도 했지만 이거를 손을 물체를 연직 방향으로 던지면서 연직 방향 속도를 주면서 던지기도 한 거다 이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런 건 아니고 추가적인 이쪽 방향 속도를 또 준 건 아니고 그냥 놓기만 했다. 연직 방향의 속도를 초기 속도를 안 주고 놓기만 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 공을 가만히 놓아 떨어뜨리는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도 뭐 기출문제니까 학교에서 내준 그 서술 그대로 내가 쓰긴 했습니다. 공이 지면에 떨어진 위치와 기둥 중심 사이의 수평거리 그랬네요. 말하자면은 요렇게 돌고 있을 때 여기서 손을 놓으면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간 곳까지의 요 거리 D라든지 아니면은 말하자면 요렇게 간 데에 대해서 여기에서 손을 놓으면은 그림상에서 표시하면은 지금부터 V 속도로 Hm를 떨어져서 여기 갔다 그랬을 때 이 거리를 재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여기서 이만큼 벗어난 데서 또 요만큼 되는 지점에 있겠죠. 그래서 이 거리를 재라 이런 뜻인데 보여요? 이게 공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좀 어색한 사람들은 이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D 거리를 재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그렇다 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 힘 조건 이용해서 V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V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속도로 V로 옆으로 던지게 되면은 옆으로 던진 것처럼 하면은 일단 포물선 운동 자체를 봅니다. 포물선 운동 자체는 땅바닥에서 H 높이 지점에서 물체를 옆으로만 V 속도로 던지면 이건 쭉 날아가서 여기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자 어제도 포물선 운동은 좀 많이 봤으니까 공식이 생각나면 되는데 잠깐 이거 검토하고 할게요. 물체를 가만히 놓거나 옆으로만 던지거나 했을 때 낙하 또는 연직 위로 올라가는 운동에 대해서는 V는 H는 T는 스몰 h라고 일단 쓸까요? 자 이거 외우라 그랬는데 혹시 외웠나? 외웠어요? V는 루트 2gh H는 2g분의 V제곱 T는 루트 g분의 2h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연직 방향의 최초 속도를 또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는 0m/s로 출발을 한 거니까 요 hm를 낙하하는 데 걸릴 시간은 루트 g분의 2h예요. 이 라주 h겠죠. 이만큼의 시간 동안에 V라는 속도로는 요만큼 거리라는 것이 VT만큼 날아갔을 거니까 앞에서 구한 V 계속 대입해야 됩니다. V 루트 G분의 2H 미터만큼 이렇게 갈 거다. 자 이렇게 간 지점이 어디냐 조금 입체적인 그림처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땅바닥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기둥이 있고 관람차 돌고 있는데 뭐 한 여기쯤에서 V로 던진 것이 Hm점에서 이렇게 낙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땅바닥 상에서 거리로서 요 거리가 V 루트 G분의 2H 미터란 얘기죠. 자, 이렇게 되겠다. 그림이 조금 안 예쁘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던졌다라 그럴 때 그러면은 다시 요 땅바닥 기준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R, 뭐 또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지. R미터라고 그랬을 때 이거 보이나? 기둥 땅바닥 지점에서 물체 던진 지점 이렇게 갈 때 요 지점이 R미터 떨어진 데에서 원운동하는 접선 방향으로 가는 운동을 한 지점이니까 요게 90도입니다. 이렇게 개슴츠레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좀 못 그리는 저 인간이 그림을 못 그리긴 하는데 이렇게 알겠어요? 이게 D라는 거죠. 요거 D. 지면의 기둥 끝 지점으로부터 공이 낙하한 지점 사이의 거리 저거를 D라고 하자. 양심적으로 그래도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둥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위치까지의 거리 D의 제곱을 L과 H로 나타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D 값은 요거 이게 직각삼각형처럼 안 보이긴 하는데 그림 비스듬하게 봐서 그래요. R제곱 더하기 V 루트 G분의 2H의 제곱의 루트 값 해야지 되는데 D인데 D 제곱을 구해라 라고 그랬으니까 루트까지 또 씌울 필요는 없구나 해가지고 G분의 2H V제곱 요거 루트 한 번 더 씌우는 것까지는 안 시키는 그나마 마지막 양심은 지킨 요거를 나타내 봐라. L과 H를 나중에는 대입도해서 D값을 써라 라고까지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거를 피타고라스 정리 계속 쓰면서 대입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 5쪽에 해설 나오는 것처럼 분모 분자 R, 루트 이런 게 왜 나오겠니? 사인, 코사인 표현하다 보니까 나오겠죠? 그리고 낙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이렇게 되는 거에서 그 V값 해가지고 요래 그래서 지금 요거를 S라고 해설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요걸 S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러 해가지고 정리를 잘 해주세요. 그러면은 최종값 D제곱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쁘게 정리가 안 됩니다. 계속 뭐 덕지덕지 붙어있고 분모 분자 있어요. L과 H의 값을 대입을 했을 때에도 정수로 안 떨어지고 15루트 6m 뭐 이런 식으로 숫자도 끝까지 이렇게 되긴 하는데 요 정도 무리수로 루트 얼마 나오고 하는 정도는 내가 답을 잘못 구했나? 왜 정수로 안 떨어지지? 그럴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풀이 과정 봅시다. 풀이 과정에서 줄과 기둥이 이루는 각을 세타, 관람차와 기둥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자라는 식으로 했을 때 관람차와 기둥 사이의 최단 거리, 관람차 일종의 점과 기둥,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 요 돌고 있는 원궤도 반지름 R이라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요 값도 세타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풀이를 그렇게 쓴 거예요. 줄과 기둥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쓴 다음에 나중에 대입해야지 이거 일일이 매번 대입하는 건 또 힘들고 생각하기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다면 줄의 장력과 중력의 합력 줄의 장력과 중력의 합력이 구심력 작용을 할 건데 그러는데 일단은 F 중력분의 F 구심력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왔을 때 이와 같이 설명이 된다. 이거 다 구심력 조건에 뭐에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쓰는 겁니다. 그 관람차의 질량 나주 m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타나겠다 하면서 이제 관람차의 자, 여러분들 요거 좀 착각하면 안 돼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추가 설명하는데 어쨌든 지금 중력과 장력의
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분해를 한 것에 요거 상쇄되고 요게 구심력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다시 보면은 한꺼번에 봤을 때 장력과 중력을 합성하면 요거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설명 과정에서 장력을 분해한 것과 요거는 상쇄되고 장력의 요 성분이 구심력이야 라고 하는 거나, 장력과 중력을 합성하면 결국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거,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요거를 간단하게 이렇게도 표현을 한 거예요. 장력과 중력의 합력이 구심력이므로, 그래서 요래 쓸 수 있어서 관람체 속력 V는 루트 어버버버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현재 H 높이점에서 원의 접선 방향으로 V 값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크기는 이렇고 방향은 이러하다. H 높이에서 자유낙하함으로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는 루트 G분의 2H고요. 그동안에 V로 등속 운동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일종의 수평 도달거리, S는 이렇게 해서 대입해가지고 여기까지 대입한 거 써주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거 보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그 채점 요소, 배점 요소들이 있는 것에 위에 그걸 이렇게 나타내면은 거의 뭐 기본적인 뭐 그 표준적인 답안지지라고 한 것에 계산밖에 안 하고 있죠. 계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할 차례지 뭐 계산은, 이거 구할 차례지 뭐 이렇게 하지. 지금 이런 문제라면, 상황이 이렇다면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의미를 가진다. 이때 이런 법칙을 적용하면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이게 문제가 풀이 과정이 복잡하거나 계산량이 많거나 어려울수록 결국에는 아무 생각 없이 요때는 답안지의 연습장화를 조금 해도 괜찮아요. 계산이 많고 풀이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거를 쓰다 보면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 어차피 다 필요한 말들이고, 그런 것들이 있나 없나만 확인할 거지, 뭐 대단히 법칙이 적용될 요건을 자세히 서술하라, 이러이런 상황에서 물리적인 의미를 내가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은 요런 데선 좀 비중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죠. 쉬운 문제는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가, 풀이가 어려운 문제가 편안한 문제다. 그래서 쭉 전개하는 답안지 연습장화하고 있나? 라고 해도 이런 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점 기준, 배점 요소들은 이번에는 이제 4개 문항이 5점, 2점, 3점, 5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독특한 게 뭐냐면 장력과 중력의 합력이 구심력을 이용하여 속도를 구해라, 선속도를 구해봐라. 이것 자체도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한다는 걸 아는 거야. 5점, 2점, 5점, 3점 뭐 이런 것 중에서 5점 어치가 이 원운동 자체의 분석, 왜냐면은 구심력 조건, 각도 조건 이런 것들, 위치 조건 다 따져야지 속력을 결국엔 알 수 있는 거니까. 이 속도만, 선속도만 이 조건에서 구해도, 야, 너 이런 문제도 원운동 분석 잘하네 라는 게 돼가지고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서술량도 많아지겠죠. 저거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관람차의 높이로부터 공의 낙하 시간을 바르게 구하였다. 자, 공의 낙하 시간은 H 높이에서 문제 해석만 잘했다면은 H 높이에서 관람차가 돌아가는 속도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나, 그냥 연지가르로만 그냥 떨어지나, 항상 그 시간은 루트 G분의 2H로 고정일 거기 때문에 공식을 알고 있거나 등가속도 운동만 풀 줄 알아도 이거는 큰 오류 없이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점이 낮은 거고, 세 번째, 공의 수평 방향 운동이 등속 운동임을 보이고 공의 변위를 구하였다. 시간 구했으니까 시간 곱하기 속도 해가지고 V 값을 적당히 있긴 해야 되는데, 그걸 S로 지금 공을 놓은 지점부터 수평 도달 거리 값 S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죠. 이것도 상당히 단순하게 포물선 운동에서 지면 날아난 방향 속도 성분은 등속 운동임 해서 단순 계산하는 거니까 3점이라 그랬지만 이것도 2점이나 다름없을 비슷한 난이도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건 배점을
균등하게 뭐 5555, 뭐 4444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고 3점 주긴 했습니다. 공이 떨어진 지점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구하였다. 낙하 지점으로부터 공의 기둥이 땅바닥과 맞닿은 지점 사이의 거리를 제대로 구했느냐, 또는 D의 제곱을 제대로 구했느냐, D 자체 또는 D 제곱을 제대로 공간적으로 요거를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날아간 거, 요 거리 직각삼각형 이걸 잘하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이해를 못 해주고, 이런 거 상상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걸 왜 저렇게 구하는지 설명해도 알아듣기가 힘든, 서로 얘는 이걸 왜 몰라?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 설명 좀 해봐. 못 알아듣겠는데 설명 좀 잘해봐 하면서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공간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잘 이해를 했느냐, 약간 그런 부분을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 마지막 답 구한 데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것밖에 안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거기까지의 계산들이 다 틀리지 않았어야 되는 거기도 하고, 공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느냐라는 것까지 같이 또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도 5점 배점을 주긴 했는데, 거기까지만 잘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것 뿐인 거다라는 거라서 그렇게 난해한 부분은 아니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문제를 학생들은 어디까지 풀 수 있었겠느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몰라, 중력, 물체가 받고 있는 힘들 구하고 알짜임 구해서 구심력 조건 쓰고 이런 것 자체에서 다 막혀가지고 어느 배점 요소도 잘 건드리지를 못했을 거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물리 1까지는 열심히 공부했어도 물리 2를 상당히 연습 안 해본 친구들은 그냥 다 어려워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제시문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시문에서 아무리 구심력 조건을 나타냈다고 해도 구심력이란 이런 거고요, 이렇게 하면 F는 MR분의 V제곱이에요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몰랐으면 못 알아들을 만한 내용으로 설명하는 게 요 문제에서 좀 제시문의 활용이었다라고 하겠어요. 이런 문제도 나왔더라. 얘들아 이런 것도 나와가 아니라 이런 문제도 나왔었고, 원운동을 이렇게 활용하는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장에 용수철을 달아 놓을 때 물체를 적당히 달면 용수철이 델타 X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물체는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이때 탄성력과 중력, 합력이 0이겠거니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죠. 천장에다가 용수철을 달아놨는데 용수철을 달아놓고 내가 적당히 늘려서 어버버버 했더니 약간 기울여가지고 아주 예쁘게 속도를 줬더니 이게 용수철이 원래 길이보다 X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이게 원운동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요거를 자칫 이렇게 해서 좀 더 늘려야 되나? 던져야지 했을 때 탁 놓으면 이게 띠용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용설 때문에 너 너무 많이 늘렸어 이렇게 가려다가 그래도 던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아주 예쁘게 요 길이가 딱 맞게 적당한 속력으로 달으면은 용설 길이 그대로 인 상태 이렇게 돌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냐, 이런 것들도 요 수준의 문제들이 중앙대 수준입니다. 원운동의 탄성력에 요런 응용, 장력 대신 탄성력일 뿐인 거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것도 니들 한번 해봐. 요 정도가 원운동 나왔을 때 중앙대 수준이라서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않고 요거 내용을 빠삭하게 따라와서 이해를 잘 못한 학생들은 은근 어려워요. 일부 물리학 2 수능까지 준비했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요 정도 문제 나오면 더 응용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게 어려운 문제 수준이라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급하게 물리 2 중앙대에서 좋아하는 논술 문제 주제들 빨리 살짝 이렇게 뽑아서 그것만 보면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요거 어제 봤었던 중앙대 2022학년도 1세트하고는 확연하게 난이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교재에서는 뭐 아주 그냥 핵심적으로 요약만 돼 있기 때문에 원운동 여기서는 많이 보지 않았는데 요 추가 문제로 원운동 연습 문제 한번 여러분 케플러 법칙 빼고 몇 가지 문제 연습해 보는 것 좀만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많은 문항들 아니니까 여러분 꼭 봤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오늘 뭐 요 정도까지 내용 점검하는 걸로 하겠고, 내일은 이제 2022학년도 그 기출문제 3세트가 또 있을 건데, 여기선 또 전류에 의한 자기장 해가지고 이 세트들이 응시하는 학생들 다 보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여기서는 그냥 물리 1 뭐 이런 것처럼 하다가 여기서는 물리 2 원운동처럼 하다가 포물선 운동 원운동 하다가 저기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해가지고 뭐 암페르 법칙 뭐 계산하고 이러는 거 나오는 식으로 차이를 많이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각자가 지원한 학과에 따라서 어느 것이 걸릴지는 다 그냥 서로 다를 건데, 뭐 똑같은 해에도 쉬운 문제 걸릴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뭐 잘 모르니까 봐봐야 알겠습니다.